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국 시민 여러분, 태극기 의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곽성문입니다. 저는 주로 대학문에서 연설을 하는데 오늘 광화문에서도 많이 오셨다 그러고 이렇게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얼마나 흐뭇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앞서 그 조용은 변호사님께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한 분이셨고 아주 상세한 법률적인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언론인 출신으로서 제 생각대로 쉽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느냐? 한 건도 없습니다. 정말.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앞서 조 변호사님이 지적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옛날 얘기 잠깐 합시다. 정말 그 3월 11일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한다, 사법 정의가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걸 느낀 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쫓겨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 대통령인데, 저는 정말 2004년부터 매달렸으니까 거의 10년을 걸려서 청와대로 보내신 어른이 그래 쫓겨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각성문 전 의원님하고 저하고 동기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거기에는 정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17년 새해 첫 월요일 1월 7일 날 탄기국, 그 당시 탄기국이 저기 강남 삼성역 코엑스 앞 그 넓은 도로를 점령하고 우리가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매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 나오는 그자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날 30만 명 이상이 나와서 강남역까지 시위를 했습니다. 아마 강남 생길 이래로 전무후무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희청 앞 광장에 열린 탄기국 집회에 3일절 100만 명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촛불 세력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정의를 실현하기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밝혀진 얘기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모든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듣고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이거는 기각된다는 것을 100% 확인하고 그날까지 의연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배신당했죠.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는 그 최고의 사법기관으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아까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국회가 기소장을 보냈는데 이게 부실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써오라고 지가 모범 답안을 5개를 정리를 해줬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학생이 시험을 치고 답안지를 선생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은 답안지를 보고 잘 쓰면 100점 주고 못 쓰면 0점 주면 되는 거지. 그 학생을 따로 불러서 모범 답안을 다 보여주고 다시 가서 요거대로 고쳐 써서 답안지를 다시 제출하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때 주심을 맡은 강일원 판사인데 저쪽 좌빨 쪽이죠. 거기서부터 이 판사 8명을 회유하는 그런 작업들이 시작돼서 겁도 주고 회유도 하고 여러 가지 공작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국회에서 보낸 그 이른바 기소장이 신문기사 15건과 당시 진행되던 최순실이 안종범 수석 기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 하나 없습니다.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확정된 범죄 사실도 없이 그냥 신문 기사 15개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넣은 게 바로 지금 이 종북 좌파들의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소장이 그 엉터리면은 아예 기소 의결 소추서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더 볼 것도 없다고 그냥 각하하면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이자들이 모범답안까지 5개 탄핵 사유를 정리해서 다시 써오게 해서 그때부터 대통령을 엮어넣는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재판이 18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개월 연장도 가능했는데 3월 13일 날짜를 딱 박아놓고 기소한 날부터 석 달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동네 뭐 접촉사고 나갖고 교통사고 재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쫓아내는 그 판결을 석 달도 안 해가지고 그냥 했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도 촛불 세력들, 종북 저 좌파들과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날짜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 그냥 갔던 겁니다. 대통령은 또 배신당했죠. 그리고 또 다른 배신이 있죠. 그 8명 판사를 한번 봅시다. 그 중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도 2명 있어요. 또 여당이 새누리당이 추천한 판사도 3명이 있어요. 그저들은 대통령을 지켜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8명이 똘똘마리로 전원일치로 대통령이 유죄다고 판결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우리 조 변호사님이 새로운 사실을 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이틀 전, 그러니까 3월 8일 날 오후에 어느 은밀한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 6표를 확보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밤부터 2표 약간 아직도 흔들리는 이자들까지도 몽땅 끌어들여서 만장일치로 가려고 그날 새벽 아침까지 우리가 작업을 한다. 이미 판결문은 탄핵 인용하는 거로 만들어 놨다. 설마 정말 그렇겠느냐 마무리. 근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양심이 없었겠습니까? 양심을 저버리고 사법 정의를 저버리고 결국 밝은 길로 미래 권력을 부귀영화를 찾아간 겁니다. 그 판사님들 이제 차례차례로 정년 퇴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문재인으로부터 국가 훈장 하나씩 받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은 법대 교수로 잘 지내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주 대형 로펌에서 지금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로 계십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분들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었지만은 그리고 자기들은 잘 살지만은 역사의 법정이 남아있습니다. 양심의 법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분들이 촛불 좌파 세력과 야합해서 만들어놓은 이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어렵게 만든 이 경제 10대 대국 대한민국을 북한의 김일성 사교 집단에게 아예 갖다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을 이자들은 예상을 했는가 말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었던 얼사오적에 비유해서 저는 감히 탄핵 팔적이라고 이자들을 규탄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름을 하나씩 부르겠습니다. 크게 한 번씩 따라해 주세요. 자,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영호. 애국시민 여러분, 탄핵 팔적 이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법정에 세워서 대통령이 복귀하는 그날 이 법정에 세워서 이자들을 정말 탄핵 팔적으로 처단하는 그날을 여러분 우리 기대하면서 끝까지 싸워 나갑시다. 싸우자. 감사합니다.